이유 있는 지름. IT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영계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데이터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저장 관리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최근 들어 더 많은 고민을 겪고 있고요. 블로그나 가볍게 인스타그램 정도만 할 때는 사진 저장 용량은 아무리 고화질로 찍어도 크게 부담이 안 됐었거든요. 로우 촬영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4K로 영상 욕심을 내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부족 현상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FHD 정도로만 촬영해도 솔직히 무리는 없죠. 근데 저도 욕심이란 게 있다 보니까 향후 또 어떻게 금방 바뀔지도 모르고, 예전에 HD급 화질 좋다고 잘 봤지만 지금은 FHD도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4K가 보급되어 안방에서 편안하게 시청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라도 4K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촬영을 나가면은 기본 100기가에서 200기가는 우습게 채워갖고 돌아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보관 용도로 이 앞에 보이는 나스 서버를 장만을 했어요. 나스에 대한 개념도 잘 없었을 때긴 하지만 나스 서버를 운영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만 되면 제가 촬영했던 결과물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장만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보관하는 용도였지 원본 영상들을 여기에다 백업해 놓고 수시로 꺼내면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데이터 보관을 안전해야 되니까 4테라 하드디스크를 2개를 넣어서 복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4기가를 훨씬 넘어버리고 나서는 이미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완성된 결과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사진들은 용량 차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론 원본 영상을 백업하기 위해 도킹 스테이션을 장만하고 4테라 하드를 2개를 더 샀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복제 모드로 운영하다 보니까 4테라라는 용량도 얼마 못 가 꽉 차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하드도 꽉 찬 상태에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SSD, 외장 하드 1테라짜리 이런 것들에다가 급한 대로 자료를 옮겨 놓고 SD카드 포맷을 하고 다시 촬영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백업할 장소가 없어졌어요. SD 메모리도 거의 다 꽉 찬 상태라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데이터 백업을 못한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급하게 외장 하드를 하나 더 알아봤습니다. 이미 도킹 스테이션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4테라짜리 하드를 2개를 더 구매해서 운영을 할까 싶었는데, 결론은 이 4테라도 얼마 못 가고 금방 차버렸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서 장만해 봐야 몇 개를 못 버티고 또 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은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많다면 이런 고민은 안 하겠죠. 더 용량이 큰 8테라든 그 이상의 용량을 가진 하드들을 잔뜩 사다 놓고 서버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개인이기도 하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오래된 원본 데이터는 자주 꺼내지 않기 때문에 블루레이나 DVD 이런 데다가 백업을 해볼까? M디스크라고 해서 장기적 보관 용도로 나온 디스크도 있더라고요. 결론은 그 제품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한 번 나갔다 오면 100기가 200기가씩 되는 용량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하드디스크만큼 용량 대비 가격대 성능비 좋은 장치는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라시라는 제품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라시에는 라이트한 유저들이 쓸 수 있는 하드디스크부터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범위까지 다 커버 가능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제가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좀 더 라이트한 유저들이 마음 놓고 쓸만한 장비가 뭐가 있을까 하고 제품 검색을 해봤는데, D2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지금 검은색이고 화이트 모델이 있는데,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가 지원이 돼서 뒤에 USB-C 포트와 썬더볼트 3 포트가 2개가 더 추가로 제공되면서 데이지 체인으로 여러 개 하드를 엮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걔는 너무 비싸요. 비싸고 데이지 체인으로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그 윗등급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지 체인 기능은 배제하고, 저도 맥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차피 얘는 HDD로 운영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한다 해도 한계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D2 썬더볼트와 성능 차이는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검은색이 마음에 들었어요. 8테라 제품을 선택을 했죠. 이 제품이 4테라, 6테라, 8테라, 10테라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가격대는 29만 9천 원부터 39만 9천 원, 49만 9천 원이 아니고 8테라는 45만 9천 원이에요. 10테라는
59만 9천 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4테라, 6테라까지는 10만 원씩 올라가죠. 근데 6테라에서 8테라까지는 6만 원이 올라갔고요. 8테라에서 10테라는 무려 1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떤 걸 사는 게 맞을까요? 물론 10테라를 사서 용량을 넉넉하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는 2테라에 14만 원의 차익을 주고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8테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 이 제품은 무려 5년까지는 데이터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1회에 한해서지만요. 5년 동안 내가 이 제품을 2개를 사가지고 계속 카피를 하면서 보관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5년 이내에 뻥날 확률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도 보증기간이 5년이에요. 근데 데이터는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드디스크만 보증을 해줘요. 그럼 5년 동안 데이터 손실을 불안해하면서 8테라를 기껏 장만해 놓고 4테라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8테라를 온전히 다 쓰면서 데이터 보증을 받을 것인가,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어차피 8테라라는 용량도 제가 봤을 때는 길게 써야 한 1년 또 못 쓸 것 같거든요. 1년 지나면 어차피 꽉 차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1년 동안은 빡세게 쓰더라도 그 안에 날아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망가지더라도 5년 안엔 데이터 보증을 해주니까 온전히 8테라를 다 사용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스도 운영하고 도킹 스테이션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도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외장 하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용량이고 이왕이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내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얘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품의 스펙을 보면은 8테라고 7200rpm입니다. 속도는 240MB/s고요. USB 3.1을 지원하고 썬더볼트 3도 사용 가능합니다. 128MB 캐시를 가지고 있고요. 100에서 240V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이즈는 60에 190에 130, 무게는 1.3kg. 구성품은 라시 D2 프로페셔널 본체와 USB-C 케이블, USB 3.0 케이블, 파워 서플라이랑 라시 툴키트 소프트웨어와 퀵 인스톨 가이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가드가 있고 구성품이 들어있는 박스, D2 프로페셔널 본체가 있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퀵 인스톨 가이드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용법은 별거 있겠습니까? 외장하드가 그냥 케이블 연결하면 끝이지. 얘는 USB 3.0 케이블이고요. 얘는 C타입 USB 3.1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100V에서 240V까지 사용 가능한 어댑터가 들어있는데, 어댑터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플러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서겠죠? 알 수 없는 영어로 가득 찬 안내문이 있고, 이거는 제품 설명서 같네요. 한글이 없어요. 있다. 한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축하합니다. 새로운 라시 드라이브는 세계 정상급의 데이터 복구 서비스인 레스큐가 포함되어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절약됩니다.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진행률을 추적합니다. 해야 하는 일과 가야 하는 장소에 있을 때 데이터 손실 사고로 방해받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기에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레스큐라는 것은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5년 안에 1회에 한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 복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제품에는 그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요거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권이래요. 한 달 사용권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키가 어딨지?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는 건가? 외장 하드를 연결을 하면은 리딩 코드를 제공을 해주나 보네요. 요거는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파이널 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어도비를 배우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써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챙겨 놓겠습니다. 다음은 D2 본체를 살펴볼게요. 전면에 파란색 LED가 있습니다. 요건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작동이 되겠고요. 뒤쪽에는 심플하게 USB-C 포트가 있고 전원 포트가 있고 켄싱턴 락 포트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바닥에는 이렇게 고무발이 있어요. 그래서 논슬립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 보통 이런 제품들은 논슬립이라고 해도 바닥에 붙어있는 이 발이 되게 작기 때문에
미미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작은 제품에도 이런 디테일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은 제품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USB-C 타입 케이블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220V 연결을 하고요. 라시 D2 프로페셔널 드라이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체에 파란 LED가 들어오고요. 드라이브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라시 드라이버와 똑같이 생긴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죠. 용량을 확인해 보면 8테라입니다. 기본으로 사용된 공간이 288메가네요. 드라이브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안에 3개의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매경 실행 파일이고, 요거는 윈도우, 이거는 워런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PDF네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매경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웹페이지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라시 레지스터 등록 화면으로 뜨네요. 자, 우측 상단에 언어 설정에서 한국어로 바꾸고 등록을 바로 해볼게요.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식, 옵션 자료. 솔직히 이거 다 읽는 분 안 계시죠? 네, 패스하겠습니다. 등록, 다운로드, 라시 툴킷을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네요. 다운이 완료가 됐고 실행을 하면 인스톨러 파일이 생겼습니다. 열기, 라시 툴킷, 이용약관 동의, 계속 다운로드라고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라시 드라이버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동적 앱인 라시 툴킷을 시작합니다. 확인. 맥OS 최적화. 맥OS를 위해 드라이브를 포맷하여 성능을 최적화하십시오. 새 형식은 맥에서 더 빠른 데이터 4번을 제공하지만 드라이브는 윈도우와의 호환성을 잃습니다. 맥OS 최적화. 포맷을 해야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맷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EXFAT로 인식은 되어 있는데 맥OS 전용으로 사용할 거니까 포맷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콘이 바뀌었죠.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맥OS 전용으로 바뀌었네요. 아쉽게도 예쁜 라시 아이콘은 사라졌어요. 계속 진행을 하면 파일을 미러 폴더로 끌어서 드라이브에 동기화하십시오. 미러? 어디로? 미러링? 미러 생성됨. 미러링 기능을 제공하네요. 여기서도 당장은 용량이 여유가 있으니까 미러링 기능을 사용을 해볼까요? 여기 미러라는 폴더가 생겼네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쪽으로 미러링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운로드 툴킷을 완료했고 설치도 됐고, 마침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등록했고, 툴킷 자동 백업, 레스큐 복구, 기본 5년 펌이죠. 여기 보면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든 앱 플랜 1개월 무료 사용이래요. 89,100원어치라는데 요거를 누르면 여기서 등록을 하는 거네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어도비를 만드십시오. 환급 혜택, 프로페셔널 세부 정보는 1개월간 멤버십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2020년 1월 30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어도비 아이디가 필요하고
상원 시청 쪽에 어도비 아이디를 만들 수도 있고요. 13세 이상의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제한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환급 혜택을 누르면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 아이디가 없으시면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있으면 로그인하면 되는데, 저는 아이디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고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와 등록이 마쳤고, 레스큐는 기본 5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입사인 시게이트 코리아에서 보증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보증 이외에 보증이 포함되지 않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에 2년, $15에 3년 데이터 복구 플랜 구매가 가능하네요. 기본 제공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5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등록을 마쳤고, 요거는 미러 기능을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툴킷 사용 설명서. 미러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미러 폴더는 동기화를 위해 이름을 미러여야 합니다. 미러 활동을 통해 스토리지 장치와 동기화된 PC 또는 맥에 미러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폴더에서 파일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하면 툴킷이 다른 폴더의 변동사항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냥 저는 백업용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접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요. 제가 주말 동안 촬영한 영상이 77개거든요. 용량이 128기가 메모리를 꽉꽉 채웠습니다. 요거를 다시 드라이브로 옮겨 볼게요. 128기가를 옮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현재 시간 1시 8분입니다. 밤 1시에요 지금. 자, 속도 보면은 약 23분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128기가에 23분. SSD가 얼마나 걸렸지? 저는 사용하면서 그냥 옮겨놓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간 파악은 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128기가 20분이면은 HDD 치고는 속도가 꽤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분이) 지났네요. 111기가 복사 중이고요. 3분 남았어요. 예상 복사 시간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완료됐네요. 정확히 23분 딱 걸렸네요. 128기가 SD 메모리에 있는 영상 옮기는데 23분 걸렸고요. 의외로 외장하드 돌아가는데 소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스 같은 경우는 소음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도킹 스테이션에 물려있는 웨스턴 디지털 사텔 하드도 마찬가지인데, 라시 하드 드라이브 의외로 소음이 적네요. 마지막으로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셀렉트 타겟 드라이브, 라시, 오픈, 스피드 테스트 스타트. 스펙상으로는 최대 240메가 속도를 낸다고 했죠. 라이트 220메가, 리드 220메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SSD는 전부 다 녹색 체크가 들어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HDD다 보니까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가 빠지네요. 시네마 DNG 로우 10비트 YUV 사이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 제외고, 저는 프로리스 사이를 사용하거든요. 4K 60프레임은 속도 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는군요. 저는 어차피 4K 30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라시 D2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제품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닌 그냥 외장하드다 보니까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고가의 나스나 도킹 스테이션을 물려 쓰는 이런 외장 하드보다는 무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레스큐 서비스로 1회에 한해서 데이터 복구를 무상으로 해준다는 그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께서도 데이터 저장 용량에 부족함을 겪고 계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